2023년 9월 전통활쏘기연구회 월간 공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월간 공방, 9월 월간 공방은 이재은 일본공도연구회 이사님께서 일본 대학 공도부 경험담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재은 이사님은 현재 일본공도연구회에 이제 소속되어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일본공도를 주제로 해서 뭔가 활동이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현재 학술이사로 계시고요. 20대 이제 지금 후반이신데, 어, 그 학부를 일본에서 나오셨어요. 그 리츠메이칸 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캠퍼스라고 배부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학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학부에 계실 때 그때 1년 반 정도 공도부 활동을 하셨고요.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은 이사님께 그 발표를 바로 마이크를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디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빌려 발표를 하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일본 대학 궁도부 활동에 대하여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테인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주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궁도 왜 제가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왜 일본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먼저 이런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그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두 번 정도 일본에 방문을 해서 일본의 문화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경험 모두 부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고등학교랑 그리고 토토리현의 고등학교가 자매 결혼을 맺고 있어서 매년 10몇 명씩 교환학생을 보냈어요. 그래서 3박 4일 정도 일본 측 학생의 집에 홈스테이를 해서 해당 학교를 견학하고 수업도 같이 듣고 하는 그런 교환학생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참가를 하게 돼서 일본에 가게 되었는데 그 활동 안에 이제 부활동 견학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그때 선택지가 3개 있었는데 다도부, 야구부, 궁도부 이렇게 세 가지를 고를 수 있었고 저는 그때 궁도부를 선택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견학한 게 최초로 제가 직접 손으로 잡은 활이 되었고요. 이제 처음 손에 쥐게 된 궁도 활은 제 키를 훨씬 훌쩍 넘는 길이의 활이라서 무척 놀랐고, 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 궁도부 학생들은 견학 학생들을 이끌어서 시범을 보인 후에 저희들이 이제 직접 화살을 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완전 초보자들을 데리고 화살을 쏜다는 게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그 경험이 저에 대한 그 일본 궁도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진들은 인솔교사 선생님이 찍어주셨는데 그때 파일을 공유를 안 해주셔가지고 안타깝게도 그때 사진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두 번째 일본 방문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청소년 방일 연수단이 발족이 되어서 우리나라 각지의 학생들을 모아서 일본에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프로그램은 2011년도 일본 대지진 이후로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당시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에 방문을 해서 지진이 왜 무서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한 지금 지진을 겪은 일본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직접 이제 한국의 학생들을 이제 불러와서 알리고자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네, 이쪽 보면은 이제 그 당시 피해 입은 그 지역에 가서 이제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안에 이제 그 주변에 인근 고등학교에 방문을 해서 또 다양한 부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다도부, 경음부, 뭐 힙합부, 그리고 또 궁도부도 당연히 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부활동들을 경험을 하면서 저에게 준 인상은, 일본은 이렇게 부활동이 다양하구나. 나도 부활동을 해보고 싶다였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고등학생 때는 공부 아니면 야자를 했었어야 하니까 부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또 아예 부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아서서 저는 대학교에서만큼은 부활동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도 부활동은 일본 문화에 관련된 부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대학 설명을 살짝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대학은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으로서 이제 큐슈 백부에 위치한 학교인데요. 요 합계를 보시면은 이제 총 550여 명 중에서 유학생이 2,400명 정도 되는 이제 국제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한국인 학생 수가 이제 1, 2, 3, 4학년 통틀어서 한 300명 정도 되었고, 한 100여 개국에서 다양한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오픈 캠퍼스 형식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에 궁도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처음 입학식을 치르고 나서 그 주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부활동을 권유하는 선배들의 부스들 가장 활발하고요. 카페테리아랑 광장에 이제 부스가 열려 있어서 다양한 동아리원들이 이제 자신의 동아리 관련 팜플렛을 나눠줘요. 저는 처음에 입학하기 전서부터 궁도부에 들어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궁도부에 들어갔습니다. 요 사진 보시면 이제 그때 당시에 나눠준 팜플렛들이 있고요. 이제 2학년이 돼서는 제가 이거를 찍어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찍은 사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렇게 PPT에 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이제 궁도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진이 화질이 좋지 않지만,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이 저희 대학교의 운동장이에요. 근데 운동장에 원래 궁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궁도장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대학 특성상 스포츠계열 부활동은 워낙에 규모가 작았고, 이제 선배 말로는 제가 입학하기 꽤 전에 학내 궁도장은 이미 폐쇄가 된 상태여서 이제 지금의 궁도 부원들은別府 시내에 있는 시민 궁도장에서 연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학교가 얼마나 산꼭대기였냐면 이게 이제 저희 캠퍼스인데요. 저 아래 보이는 게別府 시내입니다. 저희 캠퍼스가 워낙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신입생들을 모으기 정말 어려웠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1시간 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시민 공도장에서 연습할 수밖에 없어서 부원이 모일래야 모일 수가 없는 구조였고, 이제 저희 대학은 1학년은 무조건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됐었는데, 이제 학교랑 시민 공도장은 너무 멀었고, 왕복 3시간에 교통비도 비싸서 신입생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의 공도부라면은 자신들의 대학 내 공도장에서 선생님들과 선배들한테서 배울 텐데 저희 공도부는 그 둘 다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들어간 해에는 선배가 두 분이나 계셔서 그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도 1학년 2학기가 되니 선배들은 2학년 2학기가 되고 이제 선배들 두 분이 다 바빠지시니까 이제 저 혼자 시민 공도장에 가서 그냥 선배님이 알려주신 것을 하는 수준이 되었고 또 이제 신입생뿐만이 아니라 선배들도 이제 학교랑 시민 공도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후배들을 가르치기 힘든 그런 구조였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제가 다닌 시민공도장이고요. 위치를 보시면은 이게 저희 대학이고 이제 시민공도장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교통편을 버스로 한다고 하면은 가는 게 1시간 반. 그럼 이제 1학년들은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야 되니까 왕복 거진 3시간.
이거를 일주일에 2번 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죠. 그리고 또 궁도장 바로 옆에 궁구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궁구점은 요 이쯤에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다닌 궁구점인데 백부역 주변에 있었어요. 궁구점 자체도 조그마하죠. 여기를 이제 가는 방법을 선배님들이 알려주시고, 그거를 이제 또 제가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궁구점이 이제 개인 궁도장도 같이 하고 계셨는데, 이 옥상에 보면은 이게 이제 궁구점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개인 이제 궁도장이에요. 지금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옥상에 이렇게 궁도장도 있어서 여기서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워낙 네, 멀었기 때문에 신입생들을 구하기 힘들었고요. 요, 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백부 시내에서 저희 대학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어, 동그라미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진짜 산꼭대기에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이제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궁도부 활동 대학교 1학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그 궁도장, 시민궁도장 내부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찍은 거예요. 이제 요런 상황에서도 저는 일주일에 2번 꾸준히 시민궁도장을 방문을 했고, 선배님들이 오셨을 때는 선배에게서 배우고, 선배님이 안 오셨을 때는 시민궁도장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제 양해를 구해서 이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학하마 입는 법, 육학회 다루는 법 등등, 진짜 간단한 부분서부터 이제 주변의 시민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사진은 시민공도장과 연결되어 있는 궁구점의 그 주소랑 전화번호고요. 이제 워낙에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시민공도장 내에 이렇게 영어로 된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쓰이는 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요게 저고요. 이제 이게 가끔씩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는 이제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주시는 것들도 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이제 찍어주시고, 이제 찍은 걸 보면서, 뭐, 이런 자세는 안 된다, 뭐, 더 등을 펴야 된다, 이렇게 다 지도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남은 사진들이 아직 있어서 PPT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처음으로 심의보원을 받게 되는데요. 워낙에 부원수가 적다 보니까 선배님들도 바쁘고 해서 제가 어쩌다 보니 부부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아직 아는 게 없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활동을 시작했고요. 첫 1학기 때에는 신입생들이 꽤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또 우리 부원들만 사용하는 장소도 아니고 일반 시민분들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완전히 생초보들인데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궁도부 부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연습하고 그럴 상황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궁도장 내 말고 궁도장 밖에 있는 운동장 같은 곳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이제 금세 날씨가 더워지니까 다들 지치고 또 그 연습할 때 각자 활이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다 활을 만질 수 없었고 또 연습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점점 더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유일하게 딱 한 명 남은 저희 1학년 신입생이었습니다. 대만인 학생이었는데 그나마 이 친구가 있어서 저랑 이 친구랑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계속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
그 안에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시민 공도장이라 공식 경기가 치러지는 날도 있었고 또 이제 어떤 날은 이제 저랑 둘이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하카마를 입은 학생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저희 대학 옆에別府대학에 있는데別府대학 궁도부에서 이제 예선 경기를 치르려고 이제 시민 공도장에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다 각자 자기 활 들고 있고, 이제 그 시민 공로장을 그날 이제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이제 대학 공도대회 지역 예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소속감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가 지나가고, 이제 1학기 말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1년 6개월 정도 꾸준히 시민공도장에 얼굴을 비추고 있으니까 항상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6월 초서부터 8월 말까지 시민공도장에서 궁도교실을 여는데, 저도 들어오지 않겠냐면서 이제 권유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 그 모집 요강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고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은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고요. 요 뒷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저희를 가르쳐 주신 이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은 이제 군구장의 이제 사장님의 아들분이셨어요. 근데 다 그 가르치는 그 단을 다 따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경지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이어서 이때 이 교실에서의 경험이 정말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 첫째 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인데 제 오른쪽 옆에 있는 친구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이제 뭐 10대, 20대, 30대 할 거 없이 이제 다 모여서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궁도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일본 궁도의 기초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대학교 2학년 2학기가 되어서,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고, 저희 대학은 보통 빠르면은 2학년 2학기에 교수님의 세미나에 이제 컨택을 해서 3학년에 이제 세미나에 들어가서 연구 논문 작성을 시작하기 때문에 2학년 말서부터 은근 바빠져요. 근데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선배들, 뭐 다른 부원들도 그렇고 보통 이때가 거진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4학년 1학기 때는 벌써 이제 치유할 치주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도 2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점점 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3학년서부터는 아예 이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동을 부부장으로서 어떻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부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2학년 때 후배가 들어와서 공도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는 동아리 방침이 5명 이하는 이제 폐부, 동아리를 이제,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부활동도 여러 개 할 수 있었는데, 부장이라던가 부부장은 이제 한 곳에서밖에 못해요. 근데 저희 선배들도 다른 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궁도부 활동을 하는 거였어서 이제 궁도부는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른 부 활동이나 다도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다도실이 있어가지고別府시내에서 이제 다도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학교까지 오셔서 수업도 해주시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궁도부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궁도부도 이렇게 학교 내 궁도장이 있고 선생님이 계셨다면 학생 수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었을 테고 좀 더 우리도 편하게 궁도를 배울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궁도부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다른 학교에 비해 저희 학교가 스포츠 쪽 부활동이 약했던 탓도 있고 또 장소의 문제로 신입생들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부원 수가 항상 최대 5명이었었어요.
그래서 보통의 일본 대학의 궁도부에서는 선생님도 계시고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들도 많고 그래서 배울 것들이 정말 많고 이제 다 같이 경기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깨 너머로 일반 시민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께 물어가며 얕게나마 배운 것이 저희의 일본 궁도입니다. 그래도 2학년 때 궁도 교실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큰 행운이라고 느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이제 제가 활을 잡는 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올해 3월부터 TAC에서 국궁을 배우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로 일본 궁도 연구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일본 궁도 연구회에 소속되어서 8년 만에 다시 활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팀원 동료 의식과 소속감이 이제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있는 지금입니다.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은 이사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공유 중지. 네, 자, 공유는 일단 제가 좀 내렸고요. 네. 네. 자, 필요하시면 다시 공유해서 좀 다른 뭐 사진들을 보여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본 궁도라고 하는 이 영역 자체가, 한국에서는, 어, 다들 일정하게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워낙 없다 보니까 상당히 피상적인 그런 네, 지식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그 궁도는 현재 학생 궁도가 중심입니다. 총 14만 정도의 궁도 인구 중에서 한 4만여의 성인 궁도 인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만이 고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학생 궁도가 이제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이 세미나에 대학 국궁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한국의 이 국궁의 대학 국궁 동아리에 소속되신 분들이 또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일본 현지에서 이 실제 궁도 활동을 특히 대학 국궁과 그 다음에 이 저기 시민 궁도장 이 두 가지 다를 실제로 경험하신 분이 한국에 지금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편하게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네,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발표 때문에 음소거 상태로 다 돌려놨습니다. 발표자께서 이제 명료하게 발표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네, 목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희선이라고 합니다. 그 안녕하세요. 일본의 궁도가 실전용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궁도는 그래도 실전에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렇게 큰 활을 가지고 그리고 격식이 굉장히 철저하죠, 그죠? 완벽한 네. 격이죠. 그 그게 그 실전에서도 사용했던 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아마 이거는 서부경 대표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실전에서도, 그러니까 실전이라고 얘기하시는 점은 이제 전쟁에서도 활용이 됐나, 이런 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활용이 되었죠, 대표님? 네. 그 실제 전쟁에서 활용이 되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2m 21cm짜리 이 긴 활, 대궁 또는 장궁이라고 하는데 이 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세기 정도에는 이 크기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활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다 치렀고요. 실제로 이 활, 이 길이 그대로 마상에서 기마 활쏘기, 기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형태, 즉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사법 8절이라고 하는 순서대로 활을 쏘는 이 형태는 어, 원래 이 형태로 전쟁을 치르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들어서 이제 스포츠와 체육화가 하는 과정에서 동작을 정리한 거고요. 동작의 속도라든지 그런 것도 그때 당시에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궁도는 매우 뭐라고 해야 되지? 무도적인 성향이 엄청 강하고요. 그래서 스포츠적인 그 면이 훨씬 더 부각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실전에서 저거를 쓰기가 쉬웠을까요? 마상에서 저 긴 활을 가지고, 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뭐 편전도 썼었고, 그리고 우리의 활로는 이 돌아서 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일본 활로 그게 가능했을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질문 좀 할까요? 소리가 들립니까? 네, 예, 예, 아이, 뭐, 고맙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발표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 나는 이 두 가지가 재밌네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이재훈 선생의 그 경험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은, 말하자면은, 외국 학생으로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문화의 어떤 한 파트로서 활쏘기를 일본에 가서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일본 화를 배우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외국 학생들한테 우리나라 국뽕을 우리나라 문화를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으로 좀 적극적으로 소개를 좀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연을 맺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구나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시민공도장에 가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많이 배웠다고 이랬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우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딴 세계 사람같이 들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같은 또래인데 이제 그것의 경험을 이제 주로 보셨을 텐데 그 시민 공도장은 어떻게 그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혹시 이제 시민 공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속은 이제 저희 시민 공도장마다 다른데, 저희別府시민 공도장은 일단別府가 소유하고 있는 거였고요. 이제 그거의 관리를 이제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거여서,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거여서, 근데 물론 그 중에서도 시민 대표가 계셨었고, 이제 그분의 주도하에, 청소라던가, 아니면 뭐 경기라던가, 아니면 연습이라던가 그런 걸 다 이제 했었고요. 정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궁도장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청소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거기 가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였으니까 이제 매번 갈 때마다 1,000엔 정도 내서 했었었고, 이제 시간은 어 일단 1,000엔 내는 걸로 이제 그냥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서 하카마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아무런 이제 선생님도 없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시민분들한테 그냥 가서 오늘 요렇게 이런 자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료고 그다음에 관리는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이런 네네. 말씀인데 근데 사실 네. 그 공도장 자체를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은 없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네. 근데 제가 갔었을 때는 그 시민 대표이신 분이 이제 그 각자 팀을 꾸려서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유학생인 입장에서 약간 겉돌던 음, 입장이다 보니 그냥 청소만 좀 거들었지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보다 보면은 뭔가 좀 더 깊은, 그런, 운영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분들이 주도로 하셨었던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회 이용료가 1,000엔이에요. 아, 그때 당시에
천엔, 네, 하루 이용료가 1,000엔이었어요. 아, 자, 그리고 임종규 님이 지금 손을 드셨어요. 이 줌이 아, 가지고 네. 있는 손 드는 기능을 이용하시는 분이 우리 세미나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어, 자, 네, 서울대학교 설궁 임종규 협장님, 네, 예, 아까 서보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 소속 임종규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발표 들어보니까 그 한국하고는 상황이 미묘하게 다른 게 이제 한국은 대학 활쏘기 단체가 이제 조금씩 출범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청소년이나 대학 공도 쪽을 위주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대학 공도 연맹이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대학 연맹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경기에 참여를 할 수 없어서 피상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일본공도 연구회를 소속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약간 알게 된 점이 있다면은 이제 일본 대학 그러니까 학생 공도회가 이제 일본 뭐라고 해야 되지? 연맹 공도 연맹보다 더 일찍 개설이 된 거. 그래서 학생들의 힘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만 이제 참가하는 경기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일본 궁도라는 이제 풀이 일본에서는 정말 크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단체 수뇌부라든가 그런 것들도 거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어, 학생 연맹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혹시 서보경 대표님께 한번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우선은 대학 공도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는 전일본 학생공도 연맹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 공도 이외에 중고등학생과 성인 일반인들을 이제 주관하고 있는 단체가 전일본 공도연맹입니다.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전일본 학생공도연맹은 실제 대학 공도에 한 6천 명 정도 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회원 수를 거느리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이재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일본 공도연맹보다 더 이른 시기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그게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이제 좀그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이제 임원들은 학생이 뭐 회장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임원 내역을 지금 이제 전일본 학생공도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역대 이렇게 회장들이나 이런 이게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 명단에 보시면 대부분 이제 그 학교 대학 공도부 출신들이 회장을 한다거나 혹은 주요 임원직을 맡는다거나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어, 네. 자, 그러면 예, 윤상웅 접장님께서도 네, 지금 손을 드셨습니다. 손 드는 기능을 이용하시니까 좋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저는 먼저 일본 공도에 소속된 윤상웅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좀 계속 묻고 싶었던 것이 있긴 했는데, 활동하면서도, 경험담을 들으니까, 좀 이제 국공도 조금 배우셨고, 일본 공도에 대해서 좀 배우셨는데, 그 두 개가 있어서 좀 차이라기보단 저는 어떤 공통된 부분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뭔가 두 가지가 서로 공통적으로 맞물린 부분이 있는지, 같은 활속이다 보니까 그런 매력이 있는지 아니면 차이가 있다면 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전공을 사회학 쪽으로 나옴으로써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저는 이제 활석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문화에 아주 깊게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 문화를 배움으로써 일본 궁도를 배웠고, 일본 궁도를 배움으로써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이제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다른 유학생들도 이제 한국 국궁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또 한국의 문화를 배움으로써 한국의 국궁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문화적인 교류 측면에서 활쏘기라는 스포츠에 대해 아주 큰 뭐랄까 어, 잠재력 그런 게 다 있다고 느꼈고요. 또 차이점이라고 느낀 거는 저는 이제 접근성, 이제 제가 말하는 접근성은 이제 어, 배움에 대한 접근성인데 확실히 일본 쪽이 부활동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중학생 때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러움을 느꼈고, 이제 만약에 제가 그 당시 중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국궁을 어디서 배우자 하고 생각했을 때, 흔하게 어디서 가서 배워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뭐 국궁장을 간다고 하면은, 뭐 그거에 따라서 뭐 버스도 타야 되고, 아니면 뭐 부모님이 데려다 주든지 해서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학교 내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과 없는 거에 대한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한국 국궁에 관련돼서 정말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점이 또 차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국내적으로도 일단 국제적으로도는 뭐 말로 필요도 할 것도 없고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건 진짜 그냥 저의 그러니까 저의 경험인데, 저만 해도 이제 일본 궁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된 게 이제 고등학교 때의 경험이었고, 사실 고등학교 때에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참, 저희들의,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인생관, 가치관 그런 거에 관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실제로 대학까지 가서 일본 공부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의 그 두 번의 경험이 어쨌거나 저의 흥미를 이끌어냈고, 지금은 심지어 8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일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 적어도 적어도 고등학교 때 그런 짧은 경험이어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 국궁을 경험할 수 있으면 어쨌거나 뇌리에 남아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또 다른 길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네, 바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양희선 이사님께서 네, 손 들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귀한 발표입니다.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몇 번 봤지만은 이렇게 실제 발표를 들으니까 또 어, 전혀 느낌이 다르네요. 그 당시에 그걸 배우시면서 혹시 대회에 대해서 이제 대학생들 그러면은 대회 같은 걸 뭐 어떤 형식으로 만약에는 어, 백부 지방 선발전도 하고, 거기서 또, 어, 조금 더, 뭐, 도 같은 거, 도 선발전도 하고, 그래서 전국 대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렇고, 거리는 뭐, 어떻게 하고, 몇 발을 써서, 뭐, 뭐, 몇, 어떻게 견주는지,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그 상금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어떤 보상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조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대회에 관련돼서는 저는 지금도 이제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데, 일단 일정한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필요하고요. 어느 대학교의 궁도부에서 대회 나간다 하면 일단 그 인솔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요. 근데 저희 대학의 궁도부에서는 일단 학생 수 자체도 5명밖에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또 저도 이제 궁도부에 대해서 깊게 배우질 못했다 보니 개인전도 이제 나갈 수 없었어요. 이제 개인전을 나가려면은 일단 그냥 막무가내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그 초급이라고 해야 되나? 1급, 2급, 3급, 2급, 1급 이렇게 제일 밑단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따놔야 또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는 어, 네, 대학도 그런 경기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이론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고요. 그것도 또 매년 또 달라지다 보니까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 서부경 대표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대학 공도랑 이제 일본 공도 연맹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들은 정말 많고요. 이제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냥 그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경기들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시민 공도장에 가면 그런 식으로 경기하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정말 다양한 경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경기마다의 이제 규칙도 다 다르고요. 네, 참, 아쉽습니다. 혹시 서부경 대표님께서 뭐 아시는 바가 있으면은 여기 한번 아, 간단하게 좀. 네네. 간단하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개인전보다는 단체전 위주로 돼 있습니다. 단체전 위주로 돼 있고, 5명이 한 팀이 되는 경우가 있고, 3명이 한 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이 이제 제일 일반적인 경우고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일본 학생공도연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일본 공도연맹의 체제와는 조금 다른 원래부터 좀 형성돼 있던 자기들만의 체제를 좀 고수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학생공도연맹들은 마찬가지로 중앙에 있는 전일본 학생공도연맹의 체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대학 공도에서 이제 가장 권위가 있는 대회라고 한다면 전일본 학생공도 선수권 대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선수권 대회는 각지에서 이제 예선전을 치르고 올라온 그런 이제 각 지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차례 경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 타치, 그러니까 5명이 한 팀이 돼서 경기를 치르고요.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4인 타치, 그러니까 3명이 한 팀이 돼서 경기를 치릅니다. 근데 이 소위 결선에 해당하는 이 경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예선 같은 경우에는 4명이 한 팀이 되는 그런 경기를 하기도 하고, 각 대학별로 뭐 2조가 나온다든지 대표팀 한 팀만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경우가 다 각각 다 다릅니다. 음, 네, 다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거는 한 번에 쏠 때 이제 2발 내지 4발을 쏜다는 정도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저희번 학생공도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그 일정한 성적을 거둔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일본 학생공도 왕자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갈 수가 있고요. 음. 그런 좀 흐름입니다. 예, 서부경 대표님, 그다음에 발표해 주시는 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중앙대학교 쏜살 권희정 접장, 네, 중앙대학교 쏜살 소속이면서 지금 현재 서울권 국궁동아리 연합의 회장을 맡고 있는 네, 권희정 접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 잠시만요. 아, 어?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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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컴퓨터에 카메라가 없어서 아쉽게 카메라를 켤 수 없는 점은 죄송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실제로 지금 4년째 대학 국궁을 하면서 가장 이제 일본 궁도랑 비교했을 때 사거리가 사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학생들이 접근하는데 또 큰 영향을 끼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궁도 같은 경우에는 28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점에서 조금 더 이제 궁도장 자체를 구하는데 조금 난이도가 쉬웠고, 그로 인해서 접근성도 당연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있었던 생각이고요. 발표를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점이, 궁구점이라는 존재가 되게 특이하게 느껴졌거든요. 저희 뭐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만약에 활을 사고 싶다거나 각지를 사고 싶다거나 하면은 주로 이제 특히 이제 학생들 계량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전화를 드린다거나 뭐 화를 미리 보고 직접 가서 보고 산다기보다는 전화로 이제 약간 주문하는 느낌이 크고 이제 깍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대회 같은 특이한 행사가 아니면은 이렇게 온라인이나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 궁구점이 좀 자세- 일본 궁구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어,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궁구점에 대한 저의 생각은 오히려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저는 먼저 일본 궁도를 접한 입장에서 이제 저희 백부만 해도 이제 한 두 개, 세 개 정도의 궁구점이 있었고 이제 저희 시민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한 특정 궁구점이랑 연합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공동으로 구매를 하고 직접 보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서 저는 당연히 한국 국궁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런 궁구점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없어가지고 놀랐는데, 그- 그래서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온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근데 확실히 접근성적인 면에서 이제 자기가 직접 보고 내가 이제 원하는 화살도 사고, 요런 경험 자체가 정말 특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한국 국궁의 이러한 면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혹시 그 부분은 권희정 점장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냥 학생으로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대체로 이제 선배들이 계속 써오는 활과 화살을 장비를 다 쓰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조금 활을 배운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이제 활터에 계신 궁사분들이나 접장님들이나 이제 혹은 간간이 들려오는 소문에 이 활이 좋다더라 정도로 이제 활을 구했던 것 같고, 아예 이제 각궁이나 죽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직접 장인분들을 찾아뵈서 확인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활은 그분들한테 가야만 구할 수 있고, 이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도매 소매 같은 개념은 없고, 이제 직접 구매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궁구점은 이제 장인분이라고 해야 되죠. 장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저희 궁도 교실에 계신 그 궁구점의 아들분도 그러셨고, 이제 그분의 아버지도 그러셨고, 어쨌거나 이제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게 그대로 정착이 돼서 그 아들분도 이제 궁도를 계속 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셨어요. 이제 궁도를 하면서 이제 궁구 장인으로서 또 이제 활이나 육아회 같은 것도 만들고 계셨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한 가족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대물림이 일본에는 계속 남아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그 쇼핑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 요즘 온라인 쇼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일본도 그런가요? 아, 일본도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어, 일단 저희 일본 공도 연구에서 사용하는 일본 활이라던가 육아회 그런 것도 다 국제 배송을 신청을 해서 받은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그럼 우리나라가 오프라인이 조금 힘든 상황이네요. 지방에 내려가지 않는 한은 직접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리스트를 제가 잠깐씩 보고 있는데요. 어, 제가 못 뵙던 분이 계십니다. 김다미 님께서 계신데, 김다미 님께 잠깐 말씀 요청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김다미 님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오늘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혹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지금 채팅으로 도서관에 계신다고. 그러시군요. 자, 제가 방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젊은 의견을 들은 김에 홍장희 접장의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장희 접장은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국궁동아리 하늘시의 회장으로 있고요. 또한 그 저희 일본공도연구회의 회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홍장희 접장님 지금 혹시 말씀 한마디 가능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 하늘시 회장 홍장입니다. 궁금한 거나 이런 것보다 조금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런 같이 마음이 아팠던 게 저희 학교도 이제 저희 동아리를 만든 지 얼마 작년에 만들어서 이제 2년 차가 됐고 항상 뭐 처음에 10명, 20명 모집을 해도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게 2명, 3명 이렇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 그 학교는 지금 그 중도 동아리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없어졌나요? 제가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간만에 확인을 하러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아, 어떡해. 그래서 네. 아, 저희 학교도 지금 이렇게 한두 명의 이렇게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학 현실이라는 게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그게 안 돼서 네,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저 영남정에 밀양의 영남정에 성주영 고모님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성고님께서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제가 지금 요소 해제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특히 우리 대학 공도부가 활성화되지 못하다 하는 걸 들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그 이제 우리 공구점에 대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잘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네. 네, 그 대학 동아리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에, 공시 장비가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상당히 조금은 기술력을 배워야 되는데 각 활터마다 그 배우는 게 좀 상이해서 제가 지금 보면은 그 일반인들도 활을 조금 쏜다 하는 사람들도 장비에 대한 어떤 교육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운동을 하면서 그 활을 쏘는데 장비가 정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활을 쏘니까 뭐 재미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활을 배우게 되면은 한두 달만 활터에 나오게 되면은 마약처럼 빠져드는 이런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는 특히 공시 장비를 잘못 이해해서 활쏘기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그 활쏘기 단지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활을 쏘는 목적이라든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 예전에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런 모습보다는 스포츠 과학으로 갈 수 있는 또 활을 처음 초보자들이 배울 때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면은 뭐 엄청나게 활성화가 될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는 지금 공구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점상 각종 대회에 가서 노점상들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는 대충 만들어주지 그 사람마다 맞게끔 손 크기라든지 신장이라 체격이라든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서 공시 제작업자들이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여력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활 가격도 제가 25년 전에 25만 원 주고 샀는데 아직도 25만 원 합니다. 가격이 싸갖고만 좀 더 좋아할 뿐 제품의 어떤 성능이 떨어지고 향상되고 하는 것들은 지금 바라지 않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일반인들도 쉽게 공시도구를 접할 수 있는 어떤 어, 그런 방법이 개선되어야 우리 활 인구도 늘어날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참 안타깝고 특히 밀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지만은 나름대로 한국식 스타일 그래도 되더라는 식으로 활을 많이 만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협회나 그런 단체에서 책이라든지 이론적으로 통일화시켜서 어느 정도 통일화시켜서 도구 판다면은 좀 더 발전되는 그런 대학 공도부도 특히 대학 공도부가 활성화돼야 되는 게 앞으로 대학생들은 또 우리가 인간 수명이 늘어나니까 아주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운동의 어떤 필요성도 상당히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런 기초적인 어떤 자료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하면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음, 화를 배우더라도 장비도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기준이 되는지 그런 거 활쏘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면은 활쏘기가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밀양에서 막 촌에서 이래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그걸 책으로 지금 엮어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혼자서 어려운 점도 많고
마무리가 지금 거의 돼 가는데 사범 지도 지침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방면에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장비를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활이 왜 좋은가, 어느 부위가 좋은가, 앞으로 지금은 당장에 공도 상해가 안 일어나지만 앞으로 어떻게 공도 상해가 일어나는지 미래에 닥쳐올 얘기를 미리 들음으로 해가지고 활 속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활을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뭐 그런 게 되면은 저도 전국에 이래 대학 동아리를 돌면서 제가 재능 기부를 한번 할까도 싶어요. 그래서 그 가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활성화되는데 어떤 밀받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혼자서 촌에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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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자, 그리고 저희 잠시만요. 손 드신 분이 계신 건 아니고. 네, 자, 또 지금 현중순 이사님께서도 들어와 계십니다. 현중순 이사님의 고견도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 받겠습니다. 이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궁금한 게 서보경 우리 이사가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런 활을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저 일본알로도 강한 활이 나올 수 있나? 예?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하죠. 뭐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과연 그런 파괴력과 그런 게 저렇게 만드는 활로도 실험 같은 걸 해봤나? 과연 우리 활하고 비교를 해서 뭐 파괴력 같은 거 그런 것 좀 해봤나 해서 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다른 거보다. 뭐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줘. 이제 일본 궁도 활의 뭐 그런 파괴력 같은 거 아마 데이터는 서보경 대표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이제 학생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저랑 맞는 활을 사용한다. 좀 더 강한 활, 더 센 활을 사용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몸에 맞는 알맞은 활을 사용한다. 그런 식의, 생각이, 어, 저는 있었고, 근데 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선배들도 강한 활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그냥 자기한테 맞는 활을 천천히 쓰다가 이제 좀 더 킬로를 높이는 게 어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이제 뭐랄까 그 범위를 넘어가는 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한번 서보경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부분도 잠시 이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쪽에 지금 배경으로 보이는 요게 이제 지금 제가 18년도에 교토를 갔을 때 거기에 23대째 이제 죽궁 타케우미를 만드는 시바타 간주로라고 하는 그 죽궁 제작소가 있습니다. 그 죽궁 제작소에서 이제 걸려있던 사진인데요. 여기 지금 제 밑에는 요게 한국 활이고요. 요게 청나라 활이고 요게 일본 활입니다. 예, 죽궁 제작소 이렇게 로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손님 맞이하는 곳에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지금 위쪽에는 이 활 보시면 굉장히 두꺼운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전에 에도 시대 때 토시아라고 해서 이 산주상겐도라고 하는 33간 정도 되는 아주 긴 이 법당의 처마 밑에서 약 120m 정도 거리를 쏘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이기도 하고 당시에 각 번의 명예를 걸고 사무라이들이 자기 자신의 무력을 증명하는
그런 증명의 장이기도 했었고요. 그게 이제 120m 정도 사거리를 가졌는데 그거가 첨화 미틀 쏘기 때문에 활의 위력이 낮으면, 즉 높은 포물선을 그리면, 그러면은 첨화에 걸립니다, 화살이. 실제로 지금 그 교토에 있는 산주상겐도에 가면 거기에 아직도 첨화에 박혀 있는 무수한 죽시들이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첨화 밑으로 살고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두꺼운 활을 사용합니다. 이게 쓴큐라고 하는데, 쓴이 뭐냐면은 1촌입니다. 1촌. 그러니까 3cm 정도 되죠. 1촌이 이 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활의 두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활의 두께가 3cm 정도 되는 거의 강목 같은 그런 수준의 굉장히 두꺼운 활입니다. 이게 측량을 해보면은 100파운드에서 한 150파운드 정도 좌우가 나옵니다. 일본 활은 그 복합공인 우리 활이나 혹은 뭐 저희 각공과는 좀 다르게 영국 장군 같이 이 재료의 한계 때문에 활의 길이를 키우지 않으면, 즉 2m 21cm 정도까지 키우지 않으면 활의 위력을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로우랭스가 길어질 수가 없고요. 예, 그런 이런 특성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 이제 그러니까 활이 길고 긴 만큼 두껍고, 그 다음에 파운드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종류의 활이 거의 그대로 전쟁 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뭐 위력 같은 경우에는 전국시대 때까지만 해도 활은 주력 병종으로서 활용이 됐고, 임진왜란 때도 원거리 무기로 제일 많이 들고 온 게 활입니다. 그리고 그 활을 가지고 전투를 치렀으니까 아무래도 뭐 위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활로 전투를 못 치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왜냐하면 그들도 서로의 갑옷을 입었을 텐데, 그죠? 그것을 뚫을 정도의 강력한 활이 아니면 전투는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이건호 대표님께서도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이건호 대표님께서는 국궁신문 운영을 하시면서 또 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또 국제 다른 나라 활에 대한 정보도 받으실 것 같은데 오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아주 그 귀중한 체험적인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뭐 사실 활쏘기라는 게 다 똑같겠죠. 뭐 그냥 그 활체에다가 그 시 걸어서 활 당기고 놓는 건데 결국 목표 지점은 관역이고요. 뭐 저런 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 일본에서 활쏘기를 이제 그 실제로 기간은 뭐 1, 2년 됐겠지만은 활쏘기를 얼마만큼 이제 그 궁도 거기서 이제 말하는 궁도장 시설 궁도장이라고 아직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도 이제 궁도장의 성격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어떤 그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든가 어떤 단체가 운영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활터가 이제 그 뭐 화학정을 비롯해 여러 가지 유형의 활터가 있는데 우리나라 활터에 비해서 이제 그 일본의 그 궁도장의 분위기가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일본 궁도장에서는 주로 이제 그 활쏘기를 하는 사람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그 기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옛날 그 얘기에 나온다든가 이런 거 어떤 그 문자 사자성 같이 쓰는 그런 글자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뭐 관덕이라든가 방부제기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실제 일본 활 쏘시는 분들은 새로운 그 신사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활쏘기 기술을 알려주면서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뭐 한두 개 정도만 좀 알고 싶어. 일본에 있는 궁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언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그 문화적 관습이겠죠, 그게요. 예. 네. 일단은 이제 처음 말씀하신 게 궁도장, 그러니까 각자의 궁도장에 대한 성격일까요? 어, 일단 제가 경험한 궁도장 자체가 숫자가 많지는 않아서 이제 그냥 제 경험적인 내용일 텐데, 일단 제가 다닌 시민 궁도장의 분위기는 아주 그냥 온화했어요. 저 같은 이제 유학생들도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그냥 막 이것저것 귀찮게 해도 그냥 알려주실 정도였으니까, 예, 정말 시민들의 화기애애한 그런 모임의 장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아서 이제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뭔가 분위기가 무겁다 싶었으면은 이제 안 그래도 선배도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서 이제 시민 공도장을 다니기에는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제가 얼굴을 계속 보이니까 이제 맞아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영부영 이어져 간 게 1년 6개월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 3개월 때에 이제 궁도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어쨌거나 1년 동안 다 얼굴을 다 이제 마주친 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궁도교실의 분위기도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 공도장의 좋은 점인가라고 싶었고요. 이제 대학 내 궁도장은 이제 제가 경험을 못해서 아쉽지만 얘기로 들었을 때는 어쨌거나 이제 선배 후배가 이제 선배들이 있는 거라서 약간은 좀 어쨌거나 서열이 있고 어 이제 신입생들은 열심히 배우고 그런 분위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궁도장마다 다 어, 문구라는 게 다 다를 테지만 제가 지금에서는 저희 궁도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사대에 들어갈 때 위에 이제 국기가 걸려 있었고 그리고 재단이 있었고 거기에 뭐 꽃병 같은 거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병풍처럼 글귀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보충 설명 잠깐 드리자면은 그거는 이제 두 가지를 어떤 경전처럼 삼는데 하나는 예기사의편이 하나고요. 그 예기사의편을 이제 원문이 아니라 일본식의 그 저기 후리가나하고 이렇게 왜 저 뭐죠? 저거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놓은 그거를 하나로 삼고 또 하나는 샤오군이라 그래서 사법훈이라고 해서 그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5세기인가 16세기인가 정도에 그때 일본에 있는 궁사가 정리한 활쏘기의 요체를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한 켠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좌우에 이렇게 한쪽에는 예기사의편, 반대쪽에는 사법훈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그 일본 화살 담는 통에는 글귀 적혀 있는 게 좀 흔하게 있나요? 없나요? 그게? 화살 담는 통에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TAC의 환경처럼 그런 통이 여러 개 있지도 않았고요. 또 시민공도장이라서 다 그냥 공용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커다란 활통이 이제 어느 정도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이제 자기 화살을 꼽아서 이제 사대에 나갈 때만 이제 뽑아서 쓰고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히 글귀는 적혀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일본 그 어떤 그 활터에 있는 그 화살통 말고 네. 궁사들이 갖고 다니는 화살통. 아, 네. 그리고 궁사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많이 그런 풍속이 없어졌는데 우리 한국의 그 궁사들은 화살통에 자기 전통에 좋아하는 글귀라든가 그 시문 같은 것도 적고 뭐 다양한 그 글자를 많이 남겨놨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예. 일단 또 학생과 이제 그냥 권위가 있는 선생님분들의 도구는 당연히 다르겠죠. 일단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는 진짜 그냥, 보급품으로서 이제 활동에 뭐 글귀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가족 활동 그냥 사용을 했었고, 근데 제가, 그 시민공도장에 다닐 때 이제 선생님분들은 다 도구가 다 다르시고, 화살통도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글귀는 제가 여쭤보지도 못했고 그때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지만 확실히 개인 분들이 다 다른 걸 가지고 계셨고 어떤 분은 이제 화살통이 아니라 두꺼운 천에다가 이제 화살을 싸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개인으로 이제 가지고 다니는 도구들이 많았다는 거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요것도 보충 설명드리자면 그 궁선일여라던가 하는 그런 글귀들은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활이나 전통에는 안 쓰시고요. 특히 활에는 어떠한 그것도 하지 않고 다만 제작자의 그 강명만 되어 있는 케이스만 봤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유물들 목록을 쭉 봤었는데 그 표면에다가 뭘 글귀를 쓴다거나 하는 거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게 외죽과 내죽, 그러니까 대나무로 밖을 이렇게 감싸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를 쓴다는 것 자체를 좀 생각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혹은 뭐 문화적인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문화적인 차이일 것 같네, 보니까요. 예. 네, 그리고 참고로 그 일본에서 궁구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로도 사구점이라고 있었어요. 사구점이 있었고 최근까지 19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도 동대문 운동장 거기에 지금 철거됐지만 거기에 다 팔았어요, 이거. 근데 단지 전통적인 각공하고 죽시는 그렇게 팔 수가 없는 게 네, 죽시는 이미 매입자가 나와야만이 재료 수집할 때부터 그 돈수가 다 맞춰져요. 화살을 매입 신호대를 갖고 와갖고 자기가 원하는 돈수의 화살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공하고 죽시는 워낙에 굉장히 세세한 수공업이다 보니까는 있을 수가 없죠. 그 사구점이 그냥 시판 제품이 나올 수가 없죠. 그거는요. 수요가 그렇죠. 안 되니까요. 예. 그게 이제 큰 차이였던 것 같은데 지금 제 뒤쪽에 있는 이 배경이 그 궁구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한테 맞춰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일찍부터 이미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이런 식으로 죽궁이 규격화됩니다. 그래서 규격화돼서 이게 그냥 그러니까 죽궁 제작자가 만들어가지고 궁구점으로 유통을 시키는 구조가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각공보다도 죽시가 더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제품을 만들어 못 내는 게 전국에 있는 해죽 신우대가 이미 화살 만드는 사람들이 다 거의 소유를 다 하려고 이제 집단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화살의 종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만들 수가 없죠. 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죽궁 제작자는 보통 궁구점이 겸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죽궁 제작자는 전문 제작자가 따로 있는데 궁구점이 그냥 궁구점, 그러니까 유통상으로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궁구점이 대부분 다 화살 제작이랑 유각해 제작을 겸합니다. 오래된 궁구점들은. 네, 그런 특성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사구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궁구라고 표현을 안 하고 주로 사구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아직 못 들어본 분이 저희 전통가족 연구회 회장님이신 김상일 회장님 말씀을 못 들어봤습니다. 김상일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발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본 대학교나 우리 국내 대학교나 현재 국궁 동아리들이나 일본의 큐도 동아리들이나
대학생들의 그 현실이 갈수록 그 나빠지고 있는 거는 양국이 똑같은 그 현상일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까 발표하기 전에 모교의 중도부를 확인을 했더니 벌써 문을 닫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우리 국내 대학교들의 현실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를 느꼈거든요. 우리 대학교 국공부들도 보면은 그 코로나 상황 때 그 신입생들을 뽑는 그 과정이 힘들어가지고 그 많은 학교들이 그 국공부가 폐쇄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학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같은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해 주신 거를 본다 그러면은 우리 국내 대학교들의 국공부 활동과 일본의 국공부가 처한 그 현실이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는 그 현실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 참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네, 자, 예정한 시간이 9시 반까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약간 남았기 때문에 혹시 어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 질문, 한 의견 더 받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네, 네. 그 일본의 그 일반인들이 그 학생이 많고 일반인들이 작다 그랬잖아요. 아, 일반인들이 그 활쏘기를 접하는 그 방식이 그 활쏘기를 어떠한 관점에서 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스포츠의 관점인지 아니면은 문화적 관점인지 아니면 진짜 무도의 관점인지 진짜 이런 어떤 거 자기가 이런 거를 어떤 거 자기 수양의 도구로 사용하는 관점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인력이 갔다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 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그리고 일단 생업에 나가게 되면서 진짜 이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생업에 나가는 일반인들은 그분들이 그 활쏘기를 그 선택을 해서 하게 되는 게 특별히 사회적 기능이 없잖아요. 활쏘기라는 게. 그 활쏘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도 하지만은. 그런 관점이 조금 궁금한데, 어느 정도 그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일단, 제가 궁도교실에 들어갔을 때는,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흔히 왜 궁도교실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 궁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또 어떤 주부분의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생 때, 정확히는 중학생 때 3년간 이제 궁도를 했는데, 이제 학업에 바빠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계속 못하다가 오히려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예전에 배웠던 게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보면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궁도교실에 들어갔다라기보다는 각자만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도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무도 플러스 이제 운동을,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또 어쨌거나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사회 커뮤니티로서의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면서 이제 근황도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아마 좀 편안해서 이제 어, 계속 나오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궁도교실도 처음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끝까지 남은 이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친해졌고, 이제 서로의 얘기도 알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스포츠로서의 접근보다는, 다 각자의 생각이 있어서 무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 조금만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30분이긴 한데, 아, 네네네. 네, 더 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러니까 저 대학 연합을 하면서 느낀 점은, 어, 일단 한국의 대학생들도 운동을 하는데 활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활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대중 매체라든지를 통해서 활쏘기를 일단 접하고 이제 그런 것을 스스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거를 운동 삼아 활쏘기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굳이 따지자면 저희는 무도라기보다는 문화로서의 그런 부분이 조금 강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약간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대학 국궁 동아리들은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20년에 코로나가 시작하고 4년 차인데 많이 회복이 됐고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올해만 해도 경희대에 새로운 동아리가 생긴다거나 서궁연에 이제 추가로 가입을 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많이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냥 새싹이 몇 개 더 돋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좋다는 절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워낙에 안 좋았기에 지금 조금 좋아진 거지. 아직도 절대적으로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활터라든가 접장님들의 도움이 당연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저도 일본 움직이면서 아까 이경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공도장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야마구치 센세한테 화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야마구치 센세가 운영하는 카라쿠리 교도소가 이제 그 화를 소위 비용을 이렇게 월사금을 내고 예약을 하고 와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토에서 유일한 곳이었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 그 이전 이사님이 이제 경험했던 것처럼 공도교실을 이제 공도장에서 열면 그 강좌에 맞춰가지고 이제 수업 신청하고 등록을 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카라쿠리에서 만나 뵌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학생 공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네, 학생 공도를 그것도 조그만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진하게 뭐 3년 내내 혹은 6년 내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버리면 이제 거의 한 7, 8년 하잖아요. 7, 8년 내내 해서 심지어 단수도 2단, 3단이에요. 제가 만난 그 오사카에서 만난 그 고등학교 오사카 현립 고교 뭐 저기 뭐 연합 공도 대회인가 거기를 뭐 제가 우연하게 갑자기 참관하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고등학생 고3이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도 2단이더라고요. 단이 엄청 높더라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고 나서 대략 한 이제 그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부활동이 끝나고 나서 거의 대다수가 이게 넘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성인 공도로 넘어가지 않고 대략 한 15년 정도의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다가 이제 그 공백기 이후에 이제 예전에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다시 말을 쏘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카라쿠리에 오셨고 이제 월사금을 내고 팔을 배우고 있었고 그러면서 대다수가 이제 보통 2, 3단 되시니까 다음 단을 준비하면서 이제 공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케이스들은 좀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 공도는 사실상 40대도 잘 없습니다. 40대는 대부분 직업인들입니다. 그 군구점 진짜 아까 말씀했던 군구점 아들 뭐 아니면 예, 그런 분들 직업인들이 3, 40대가 많으시고요. 3, 40대는 쏘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고 50대 이상이 주축이신 걸로 저도 성인 공도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가 지금 일본 공도계 내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시고
고가상하고 얘기해봐도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일본군도에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그게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때 얘기해 주시길 일본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부활동 열심히 하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활동이 아예 끊긴 그런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20대에 활 쏘는 인구가 정말 적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도교실 다니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이제 한 15년, 20년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에 다시 활 쏘기를 시작하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교에서 7만이었다가 대학 들어가서 16,000으로 14,000으로 줄었다가 다시 이제 성인 때 4만이 되는 거니까요. 이게 기형적인 모양새인 건 맞죠. 아, 그 인구 분포도가 좀 독특하네, 진짜로. 근데 그 4만 명이 진짜 활 쏘는 분들이네, 진짜로. 예, 학생 공도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다시, 예, 일반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다시 또 진짜 그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재선택이죠, 어떻게 보면요. 두 번째 선택. 근데 제가 그런 오늘, 선택, 예, 예, 네. 아니, 뭐 굉장히 귀한 얘기 많이 들었다고요. 아, 네. 그런 선택이 가능한 것도 고교에서 계속 7만을 유지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음, 그게 이제 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좀, 예, 힘이 아닌가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그 문화적인 그 관습은 이제 다시 또 그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한국적 상황은 완전 반대잖아요. 원래 그 80년대까지도 젊은 사람들은 활터에서 받질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활을 쏘기를 권장하지 않았다는 얘기, 활 쏘는 분들이. 그만큼 그 일상에 그 피해를 준다라고도 생각하기도 했고, 어떤 활 쏘기라는 게 사회적 기능이 없잖아요, 사실은. 사회적으로다가 어떤 거,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생산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그 학생들한테 하는 거 현대 교육의 관점에서 이게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꾸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학생 공도도 줄고 많이 줄어드는 추세네, 지금 이것도요. 그러니까 양쪽 걸 보면은 좀 약간 그 엇박자가 많은데 뭔가 공통점을 좀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흥미롭네요, 그런 부분은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발표는, 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발표와 그 다음에 토론으로 수고해 주신 일본공도 연구회 이재은 이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9월 월간 공방,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김상일 회장님 말씀 듣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9월 월간 공방에 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기회에도 전통 활쏘기 연구회에서는 매월 일정한 그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들려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늦은 시간까지 그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월달 세미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신 이재은 씨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